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울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일까요?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? 단 12%입니다. 나머지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. 문제는 소수인 대기업과 다수인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이 그래프는 최근 20년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1980년도 대기업 임금이 100만 원이면 중소기업에선 97만 원의 임금을 줬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엔 100만 원 대 62만 원으로 그 차이가 심해졌는데요. 결국 12%의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일자리 구조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앞으로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. 네, 교수님 강연 잘 듣고 있습니다. 사실상 12%라는 좁은 문을 뚫고 대기업에 들어간다 한들 과연 언제까지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.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는 한 집값, 교육비 하면 저축하기가 굉장히 팍팍한 세상이거든요. 네, 맞는 말씀입니다. 자, 이 그래프는요. 지난 10년 동안 중산층을 유지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40, 50대까지만 하더라도 60% 이상이 중산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60대가 되면 그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. 10명 중 2명만 계속해서 중산층으로 남아 있습니다.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? 요즘 50대만 돼도 직장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죠. 그러다 보니 임금 소득만으로는 노후까지 중산층으로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상위 10%인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해도 미래가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경쟁에서 승리한 내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? 이 사진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이곳은 임대료가 높기로 소문난 강남의 가로수길입니다. 최근 6년 사이에 임대료가 최대 9배나 올랐다는데요. 하지만 월급을 모아 건물주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가로수길 건물주의 35%는 부모에게서 상속과 증여를 받았는데요. 심지어 10대 건물주도 있습니다. 금수저 부모를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. 지금의 상황을 내버려 둔다면 결국 중산층은 사라지고 상위 10%와 하위 90%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. 이런 양극화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 걸까요?